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민중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오늘 일단 저는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수소 생산 쪽, 그리고 특히 저희 그룹에서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의 기술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전의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온에서 작동되는 알칼라인 수전해나 햅 수전해, 그리고 또 좀 더 확장된 AM 수전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스택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좀 그런 수전해 쪽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처럼 그린소 생산 기술 개발 현황 및 이슈, 그래서 이제 그린소 생산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린소 생산 기술에 대한 국내외 현황, 그리고 저희가 이 그린소 생산 기술, 특히 수전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개발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 내용은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결국 수소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탄소 중립은 이제 여기 이제 워딩 그대로 이제 탄소 배출과 흡수를 같게 해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제한을 한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기구들에서 그러면 이렇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라고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이제 현재 주로 화석연료 기반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 생산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 중에서도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그렇게 그러면 이제 2050년이 되었을 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보면, 많은 기관들에서 뭐 당연하게도 아까 보였던 것처럼 일단 이 재생전기가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의 비중이 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15% 이상 이렇게 수소를 이용을 해서도 에너지 생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수소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에너지 원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캐리어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화석연료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이제 산업 행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는 연료가 되기도 하고 여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산업 원료의 기초 유분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소로 바꾸게 된다면 이제 수소가 뭐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 캐리어, 여러 가지 산업원들을 엮을 수 있는 에너지 캐리어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국가들에서 수소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 시장의 경우에는 뭐 낙관적인 수치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2035년에는 이제 1.8억 톤, 2050년도에는 한 6.5억 톤 정도 규모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그린수소 시장의 경우에는 약 한 500조 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방식은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소를 이제 그동안은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는 뭐 계질소라든지 그린소라든지, 최근에는 이 계질소를 좀 더 청정 수소화하기 위한 블루 수소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요즘에는 뭐 청록수도 있고, 그리고 원자력과 연계한 핑크 수소, 뭐 이런 다양한 수소들이 있는데, 그런 수소들 중에 수소 생산 방식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 계질 수소와 그리고 특히 블루수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CO2를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린수소가 아마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로드맵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린수소 비중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 수전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크게는 이쪽 알칼라인과 폐엠수전의 저온 수전해와 그리고 고온에서 운전되는 고온 수전해로 나뉠 수가 있고요. 고온 수전의 경우에는 이제 세라믹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 수전의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온 수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어떤 성숙도가 좀 낮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P2G 사이트나 이런 그린소 생산 클러스터 쪽 그런 실증 과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 알칼라인과 폐엠수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알칼라인 수전의 경우에는 이제 두 기술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전기화학 반응에서 이 차지를 전도할 수 있는 이온이 뭐 알칼라인 이온이냐 아니면 프로톤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전해질막 같은 분리막 같은 요소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의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칼라인 수전의 경우에는 팸수전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팸수전은 아무래도 팸 연료전지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래서 팸수전의 경우에는 양쪽 전극에서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온이 프로톤을 직접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성 막을 통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순수한 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 내에서 프로톤이 전극 사이로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고 얇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를 쉽게 이렇게 막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얇다 보니까 좀 더 전류 밀도를 높여서 수소를 같은 부피 내에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특성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알칼라인 수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OH- 이온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도시킬 수 있는 기능성막이 좀 신뢰성 있는 기능성막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알칼라인 수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순수한 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농도의 전해질 용액 한 25에서 30웨이트% 정도 되는 알칼라인 용액을 흘려주게 되고 이 두 전극 사이에는 다공성 구조의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이 용액을 함침해서 이 용액을 통해서 이온이 전달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막 자체가 팸수전의 막보다는 조금 한 5배 정도 두꺼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 밀도도 낮고 또 다공막이기 때문에 어떤 수소와 산소가 섞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운전 범위가 좀 제한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운전 환경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전해질 막과 소재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기술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이 표에서 가볍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온 수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이 원의 크기가 현재 이제 실증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크기가 되겠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술적 성숙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원에 아주 기술적 성숙도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팸 수전과 알칼라인 수전에는 모두 이제 기술적 성숙도가 꽤 높은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알칼라인 수전해가 조금 더 기술적 성숙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알칼라인 수전해가 좀 더 기술 개발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스템을 좀 더 대용량화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의 크기도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라인 수전은 좀 더 대용량화에 적합하고 이제 팸 수전의 경우에는 좀 더 고전류 밀도, 그러니까 수소 생산 밀도를 같은 부피 대비 더 높이는 데 굉장히 유리한 기술이고, SOAC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성숙도가 좀 낮은 편이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소를 생산함에 있어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 그러면 얼마에 이제 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킬로그램당 10,000원 혹은 좀 낙관적으로 보면 한 8,000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현재 DO에서는 1kg당 약 1달러 정도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이 수전해 쪽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전해조 가격, 그러니까 이 시스템 가격을 한 80% 정도 감축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효율을 현재 수준 대비 10% 이상 올리는 부분, 그리고 수명을 이제 10년 이상으로 더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목표로 하는 이 수소 1kg당 1달러의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수전의 기술이 그럼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좀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2030년도에 그리드에 만약에 50% 정도의 재생 전력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리드망과 수전해기가 직접 물리게 되면 직접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거의 이제 20배 이상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그 2050년이 되어서 그리드 내 그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직접 연결하는 경우 대비해서는 여전히 탄소 배출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궁극적인 그린소 생산 기술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재생 전력과 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파워 투 가스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수소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캐리어스의 역할과 부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수전액에 연결이 되면 수소가 생산이 됐는데 이 생산된 수소가 뭐 바로 어떤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수소가 에너지 캐리어로서 작용을 해서 실제로 이 재생 전력과 직접 연계가 되지 않는 다른 산업군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가스망과 그리고 이 전력망이 서로 연계되면서 탈탄소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이 수전해기가 이 재생 에너지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뭐 가끔씩 용어로는 부하변동 대응형 기술이라고도 하고 재생에너지 직접 연계 수준의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러한 기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에는 아무래도 수준내기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재생 전력을 다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ESS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평탄한 전력 부하를 만들어 준 다음에 수전내기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좀 더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재생 전력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탄소 배출이 없는 어떤 그린수소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 수전의 실증을 약 201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좀 추진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약 2011년도만 하더라도 한 150kW급 정도의 실증 규모였는데 현재는 이제 그 규모가 점점 커져서 100메가와트급 정도까지 실증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가와트급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증 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증의 어떤 그 실증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범위도 초기에는 단순하게 이제 수전해기가 어떻게 재생전력과 잘 연계될 수가 있는가, 그랬을 때 재생전기와 그리고 열원을 어떻게 잘 분배할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그런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탈환 공정이나 그리드 밸런싱이나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진 그린소를 이용을 해서 그린 암모니아를 합성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형태로도 그 실증 규모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다른 해외 기관들에서는 어떤 형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수전의 설치 용량의 경우에 2020년도에 약 1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설치 용량을 보시면은 칼라인수원회가 폐엠수원회보다는 조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조금 폐엠수원회 용량이 늘어나서 한 1대1 정도까지 늘어난 것도 있는데 알칼라인수원회 용량이 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전의 시장이 앞으로 2030년이 되면 한 6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각각 그 수전 실증 단지에 들어가 있는 그 키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쪽이 폐 수전이고 이쪽이 이제 이쪽이 알칼라인 수전이고 이쪽이 폐 수전의 기관이 되겠는데 이제 알칼라인 수전에는 그 노르웨이 넬이라던가 아니면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그리고 독일의 티센크루커 같은 기업들이 선도를 하고 있고 폐엠수전의 경우에는 플러그 파워, 지멘스 그리고 뭐 큐민스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현재 하고 있는 해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사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 부분은 이제 폐엠수전의 업체인데 예전에 이제 하이드로젠엑스라고 하는 기관이 큐민스에 인수가 되면서 현재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가와트급까지 규모의 폐엠수전의 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생각보다 꽤 빠르게 이 폐엠수전의 업체들이 굉장히 작은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좀 많은 기업들의 투자들을 통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 타겟하고 있는 폐엠수전의 장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ITM 파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탈황 산업에 필요한 수소를 수전해로 공급하겠다고 했던 그런 실증 단지였는데 이제 ITM 파워도 그렇게 큰 규모의 업체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린데랑 제휴를 하면서 이제 ITM 파워 린데라고 하는 어떤 회사를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하였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몸집이 커져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5메가와트급까지 어떤 수전의 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실증단지 규모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엠수전의 업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꽤 작은 규모였는데 최근에 많은 투자를 받아서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알칼라인 수전의 경우에는 조금 팸 수전해와는 그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아사히 카세이와 그리고 티센크룹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그 클로로알칼리라고 하는 전해조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클로로알칼리 전해조 사업 그 기술이 알칼라인 수전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그 클로로알칼리 기술을 조금 모디파이하고 개선을 해서 알칼라인 수전의 전해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아사히 카세의 경우에는 현재 10메가와트급 규모의 알칼라인 수전의 스택을 생산을 해서 여기 보이는 후쿠시마에 있는 그런 재생 단지에 보급을 하여서 실증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큰 규모의 시간당 1200 노르말 큐비미터의 수를 생산할 수 있는 수 생산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전의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 운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ESS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모두 참여해서 현재 실증 단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이제 티센크룹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클로로알칼리 전해조 장치를 좀 개선을 해서 이 알칼라인 전해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 현재 하고 있는 한 가지 실증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수전의 알칼라인 수전의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그린소를 생산을 하고, 이 그린소를 이용을 해서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게 됩니다.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암모니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잘 갖춰진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산업적 파급력이 크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수소를 그럼 과연 생산해서 어떻게 이송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뭐 액화수소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액체 뭐 유기화합물도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암모니아의 형태로 이송하는 것들이 뭐 가장 좀 유망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암모니아가 바로 산업에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암모니아를 수소를 이송할 수 있는 어떤 저장 수단의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실증 사업에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티센크룹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알칼라인 전해조를 거의 한 20메가와트급까지 규모를 키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팸 수전해기도 그렇고 알칼라인 수전해기도 그렇고 최근에는 5메가와트, 10메가와트, 20메가와트급까지 굉장히 큰 규모의 형태로 수전의 스택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그리드 밸런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리 이쪽은 전력 쪽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재생 전력의 경우에는 이 간헐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드망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전해를 통해서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형태의 실증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그 재생 전력을 이 수전해기가 받아서 얼마만큼의 대역까지 뭔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 수전해 업체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알칼라인 수전해와 팸 수전해 업체 모두들도 참여해서 현재 그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그 해외에 비해서는 조금 그 시작이 좀 늦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에 시작된 강릉의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내었고, 안전성이 좀 부각이 됨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제 제주도에 250kW급 ESS와 250kW급 알칼라인 수전해가 연계된 그 실증 단지가 이제 구축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운전을 마쳤고, 곧이어 이제 동해에서는 이제 ESS 없이 이 재생에너지와 직접 1메가와트 팸, 1메가와트 국내 알칼라인이 연계된 그 실증 운전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새만금에 현재 뭐 100메가와트급 글린소 생산 클러스터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제주도에서 3메가, 10메가와트급 수전의 운영 당지를 설치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시작이 좀 늦었기 때문에 해외 기업과의 어떤 효율이나 용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회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5메가와트급 이상의 수전 스택을 보고를 하고 있고, 효율의 경우도 대부분 70%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국내 업체는 최근에 이제 이런 국내 업체들이 약간 실증 단지에 포함이 되면서 1메가와트급까지 그 용량을 키우긴 했지만, 아직까지 해외 기업에 비해서는 용량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수전해 기술을 개발해서 해외 기관과 따라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수전해 스택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스택이 전체 효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스택 내에 있는 전극과 분리막이 스택의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극과 분리막을
기반으로 한 스택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칼라인 수전의 경우에는 뭐 그 소재가 굉장히 저렴하고 질적 성혹도가 높아서 대용량화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이 수소 생산할 수 있는 전류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0.5A per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가 되고 팸수전의 경우에는 1.5A per 스퀘어 센티미터가 되는데 이렇게 전류 밀도를 늘리는 것이 알칼라인 수전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공막을 사용함에 따라서 수소와 산소가 혹시나 섞이게 되었을 때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수소 전류 밀도를 높였을 때 한 가지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카펙스와 같은 부분인데 아까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해져 가격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스택을 개발하게 되면 카펙스도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칼라인 수전에는 이런 방향으로 현재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런 전극이라든지 분리막 소재들을 이용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팸 수전의 상용 스택과 유사한 형태의 기술 개발을 현재 완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재 부품 레벨 정도 수준에서의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스택에 적용을 해서 스택 기술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 기술들이 만약에 스택에 잘 이식이 돼서 큰 효율 감소 없이 운전이 된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꽤 높은 수준의 알칼라인 수전의 스택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 내용이 저희가 실제로 개발해서 운전했던 내용이고요. 이 연구에는 이제 분리막 연구랑 뭐 기초적인 전극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전류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00시간 동안 한 82% 정도의 효율로 잘 운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알칼라인 수전에서 아까 이제 다공막을 사용하는 이유가 OH-이온을 전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AM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운전할 수 있는 라이프타임을 보시게 되면 알칼라인과 팸과 다른 수전의 기술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OH-이온을 전도할 수 있는 막이 굉장히 내구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막을 개발할 수 있다면 알칼라인 수전에도 어떤 팸 수전해처럼 굉장히 얇으면서도 수소 생산 밀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팸 수전의 경우에는 알칼라인 수전해와는 조금 그 약간의 기술 개발 방향이 조금 다른데 물론 팸 수전의 경우에도 수소 생산 밀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 경우에는 소재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역시 굉장히 필요합니다. 알칼라인 수전에는 대부분 다 뭐 전이금속 계열이라든지 값싼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팸 수전의 경우에는 촉매 소재 자체도 기금속 소재를 사용하게 되고 또한 그런 어떤 분리판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타 구조물들도 다 티타늄 계열을 사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촉매 소재나 그런 구조 소재들, 분리판 같은 그런 소재들을 저가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촉매를 이용률을 높이면서도 촉매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담지한 형태, 그래서 담지체가 있고 그 담지체 위에다가 작은 이리듐 옥사이드 나노입자를 담지하면은 이제 셀 레벨에서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팸 수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류 밀도를 점점 높여야 되는데 이미 전류 밀도가 한 1.5A에서 2A 되는데 이것도 이제 3A나 5A per 스퀘어 센티미터 늘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수소 가스와 산소가스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생산된 그런 버블들을 어떻게 잘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시 팸 수전의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 개발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K-워터가 수전해와 관련돼서 그린수 생각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전의 생산 가격은 킬로그램당 한 10,000원 정도에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2050년 목표인 2,500원까지 낮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민감도 분석을 해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효율, 운영률, 가격, 그리드 이용률 이렇게 4가지 요소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이 중에서도 운영률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생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운영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운영률을 이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효율의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다양한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런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실제 운영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실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크게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해외 기관 역시 해외 실증 단지에서도 수준의 전해주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 주체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실증 단지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일의 경우 그리고 쉘 아이템 파워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도 이 P2G 실증 단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해주 업체와 그리고 운영하는 어떤 기관 그리고 그 뭔가 전력과 관련된 또 어떤 기관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호 이제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면서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에 맞춰서 앞으로 뭐 국내에서 해외로 어떤 그 해외 수소를 우리가 들여오는 입장에서도 그런 운영 주체들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런 K워터에서도 다양한 그 이제 그러니까 그린수 생산을 위한 실증 조그마한 단지들이 운영에 대해서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수력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그 구축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와 방화머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그런 재생 전력들을 잘 수전기와 연계를 해서 운영 데이터를 쌓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국내 어떤 그리소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